통산 국가대표 득점이 7골인데 이 중 6골을 월드컵에 넣고 득점왕이 된 선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롱도르 2위도 올랐는데 임팩트가 이렇게 짧고 굵었던 선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때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 총 5골로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으나 결승전에서 엉성하게 승부차기를 실축해 눈물을 흘린 선수도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많은 비난을 피하지 못했죠. 이후로는 비에리, 토티, 인자기, 델피에로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신인 선수들이 등장해 경쟁을 시작합니다. 90년대의 이탈리아 축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는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없었지만 세계 축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세리에가 리그 탑3 순위도 독일 분데스리가에 밀린다는 얘기가 많지만 90년대 축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시에는 세리에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88-89 시즌부터 97-98 시즌까지 10번의 유러피언컵 및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세리에 팀이 무려 9번 결승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1990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이탈리아는 지난 대회 16강에서 탈락한 부진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믿을만한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올로 로시는 이미 은퇴했으며 삼프도리아의 신 로베르토 만치니는 국가대표에서 늘 아쉬운 모습이었고 어린 나이에 떠올랐던 지안루카 비알리 역시 예전보다 영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는 스타가 있으면 뜨는 스타가 나타나는 법. 이번 대회를 통해 떠오른 선수는 대표팀의 늦가기 신예 살바토레 스킬라치였습니다. 스킬라치는 당시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26살의 나이에도 세리에 A에서 뛴 경력이 단 1년뿐이었습니다. 173cm 정도로 크지 않은 키가 늘 단점으로 여겨진 스킬라치는 4부 리그 ACR 메시나에서 데뷔해 팀을 계속 승격으로 이끌면서 3부 리그와 2부 리그를 각각 3년씩 뛰었는데 메시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88-89 시즌 세리에 B에서 35경기 23골을 넣고 득점왕이 된 활약을 인정받아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리에 A 데뷔 시즌에 올드레이디의 일원으로 30경기 15골을 터뜨린 스킬라치는 월드컵을 석 달 앞둔 3월에 아주리 군단의 첫 데뷔를 했고 곧바로 90년 월드컵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제글리오 미치니 감독이 스킬라치를 월드컵으로 데려갔지만 그 감독조차도 국가대표 경력이 단 한 경기인 이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론들은 스킬라치를 무려 팀의 6번째 공격수로 평가했는데 첫 경기인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스킬라치의 자리는 당연히 벤치였습니다. 비알리와 카르네발레가 선발 출장했지만 무디인 이탈리아의 공격은 오스트리아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후반 30분에 교체 투입된 스킬라치는 단 3분 만에 자신의 데뷔골이자 경기의 결승골을 터뜨리며 월드컵의 남자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또 비알리와 카르네발레가 선발 출장했지만 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팀은 전반전에 터진 지아니니의 골로 간신히 승리했는데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이탈리아는 3차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그동안 벤치를 지키던 스킬라치 그리고 경험이 부족했던 로베르토 바조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시위라도 하듯 좋은 움직임을 보인 스킬라치와 바조는 각각 한 골씩을 기록해 2대0 편안한 승리를 이끌었고 이후로 대표팀 공격수들의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공격수들을 벤치로 몰아낸 스킬라치가 16강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결승골, 8강 아일랜드를 상대로 또 결승골을 넣으며 대회의 스타로 떠올랐는데 이탈리아는 8강까지 5경기에서 모두 실점하지 않았으며 이 중 4경기의 결승골을 모두 스킬라치가 넣으면서 독특한 승리 공식을 이어갔습니다. 4강전 상대는 마라도나가 이끌던 아르헨티나. 스킬라치가 또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탈리아의 팬들은 결승 진출의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후반 22분 바람의 아들 클라우디오 카니자가 이탈리아에게 대회 첫 실점을 안겨 동점이 되었고 결국 두 팀의 대결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양 팀의 초반 7명이 모두 성공하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후 로베르토 도나도니가 첫 실축을
이어 알도 세레나가 또 실축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진구는 4강에서 멈춰집니다. 이어진 3, 4위전에서 이탈리아는 잉글랜드와 맞붙었으며 이 경기는 로베르토 바조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다음 대회에서 이어질 또 하나의 스토리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플랫이 동점골을 넣어 1대1이 되었는데 이때 스킬라치는 체코의 토마스 스쿠흐라비와 함께 5골로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경기 종료를 단 5분 남은 상황에서 대회의 주인공 스킬라치는 기어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예정된 키커였던 바조는 스킬라치의 골든부츠를 위해 공을 양보했습니다. 결국 또 결승골이 된 스킬라치의 득점으로 이탈리아가 대회 3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스킬라치는 월드컵 득점왕에 등극합니다. 1년 전까지 세리에 B에서 뛰던 선수였던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만약 월드컵 내내 벤치만 지켰어도 충분히 행복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스킬라치는 대표팀에 데뷔한 지 석 달을 갓 넘은 시점에 월드컵 득점왕이 되었으며 이해 발롱도르에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로타어 마테우스에 이은 2위에 선정됩니다. 이렇게 뒤늦게 피어오른 스킬라치는 이후로도 승승장구를 이어가 전설적인 공격수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선수의 이름을 오늘 처음 듣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선수가 더 활약을 이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90년 월드컵의 사투에 모든 힘을 쏟아낸 스킬라치는 이어진 세리에 A와 국가대표 경기에서 거짓말처럼 골을 못 넣기 시작했습니다. 리그에서 5, 6골 정도를 넣는 평범한 공격수로 전락한 스킬라치는 유벤투스와 인테르에서 길지 않은 선수 생활을 한 뒤 해외 선수에게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한 J리그의 러브콜을 받아 주빌로 이와타로 이적해 일본 무대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한 뒤 은퇴합니다. 90년대 최고의 스토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이야기 1편 살바토레 스킬라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94년 월드컵에서 짠한 스토리를 자아낸 로베르토 바조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더 많은 영상들 재밌게 즐기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